오늘 강의 주제는 집밥의 힘이라는 주제로 제가 강의를 할 건데, 이거는 SBS 프로그램에서 방영되었던 내용을 책으로 엮어낸 거예요. 그래서 집밥의 힘이란 책을 토대로 제가 오늘 두뇌 영양에 대해서 이제 정보를 드릴 거예요. 많은 엄마들의 고민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어때요? 뭘 먹이지? 우리 아이가 분유를 먹일까? 뭐 모유를 먹일까? 이유식을 시작하면 뭘 먹여볼까? 어떻게 하면 잘 먹을까? 뭘 하나 더 먹여볼까? 이런 고민들을 해요. 근데 아이들이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먹게 되는 나이가 되면 엄마가 무엇을 먹일까에 대한 고민이 사라져요. 그때부터는 무엇을 가르치지? 이 고민밖에 하지 않더라고요, 대부분. 어, 근데 아이들이 무엇을 어떻게 먹고 있는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는 부모들이 잘 없어요, 제가 봤을 때. 근데 지금 음, 현재 어, 우리나라 당뇨가 천만 시대예요. 당뇨 천만이라는 소리는 지금 어른들이 이렇게 네 명이 있으면 그 중에 한 명은 당뇨예요. 왜 이런 게 있을까 봤더니 거의 먹거리예요. 30대 남자인데 건장한데 갑자기 불임이야. 40대 중년 남성들 갑작스러운 돌연사, 뭐 10대 소년들이 비만이나 성적수증이 굉장히 흔하고, 이제 중년 여성들이 갑자기 갑상선 질환이나 여러 호르몬 질환, 어떤 우울증, 그리고 이제 관절염이라든지 나이가 들면 지금 치매가 굉장히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는 질환이에요. 근데 전 세대에 이제 아울러서 지금 너무 암 환자들도 많죠. 근데 결국에 우리가 지금은 100세 시대라는 이 말이 이제 익숙해요. 그래서 우리는 100세를 당연히 넘겨서 살 텐데, 100세를 사는데 정말 노화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병원 신세를 지는 그런 이제 노년을 보낼 건지, 아니면 정말 팔팔한 건강한 청춘 같은 그런 100세의 노인의 모습으로 살아낼 건지, 그거는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어떻게 냐면 우리가 보통 음식을 먹을 때 내가 먹고 싶은 걸 먹어요? 아니면 나의 세포에 도움될 만한 세포가 원하는 것을 먹을까요? 대부분 내가 먹고 싶은 거를 선택해서 먹어요. 그런데 내가 100세에 정말 건강하게 살고 싶다. 나는 잘 보고 싶다 하면 눈에 필요한, 어, 눈세포에 필요한 걸 먹어줘야 될 테고, 나는 관절이 건강하고 싶다면 관절세포에 건강한 걸 먹어야 하고, 나는 간이 튼튼해야 돼. 간세포에 필요한 그 영양소를 제대로 챙겨서 먹어야 하는데, 결국 그게 세포가 원하는 거죠. 근데 내가 이렇게 챙겨서 먹었어. 이렇게 챙겨서 먹었는데 그 영양소가 세포까지 가야 해. 그러면 세포까지 갈 때 그걸 배달해 주는 것은 각종 비타민, 미네랄이 있어야지 그걸 모두 배달해 준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이 각종 비타민, 미네랄이 어디에 있느냐? 어, 우리가 대부분 생각을 할 때 이 비타민은 야채, 과일에 많이 들어있죠. 그래서 우리가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같은 굉장히 영양용소를 많이 먹어요. 먹는데 이 영양소가 어쨌든 에너지화되고 내 세포까지 모두 그 영양소가 전달이 되려면, 여기 두 번째 보시면 신선한 유기농 야채 20접시 분량 정도를 매일매일 먹어줘야지만 이 모든 영양소가 배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단백질이 필요해서 만약에 소고기를 먹는다. 그러면 옥수수 사료를 먹은 소가 아니라 정말 그 푸른 목장에서 풀을 뜯어먹고 자란 그 소고기를 먹어야지 정말 좋은 고기를 먹은 거고, 만약에 생선으로 나의 단백질을 채우겠다 하면 수은 방사능에 오염되지 않은 정말 신선한 생선을 먹어야 하거든요. 근데 우리 집 식단은 내가 과연 어떤 재료로서 우리 집 식단을 지금 차리고 있느냐. 내가 이런 식단에 대해서 잘 몰랐고 지금까지 안 좋은 거를 먹었다 이렇게 하더라도 별로 우울하지 않으셔도 돼요. 우리 몸은 결국에 우리가 뜨거운 국물을 먹고 혓바닥이 달면 보통 3일이면 낫죠. 점막은 3일, 뭐 피부 3주, 피는 뭐 3개월 이런 식으로 우리 몸은 지구가 자정작용하듯이 1년마다 신체 재탄생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헬스 이노베이션. 그래서 1년 정도만 정말 잘 관리하면 내 몸을 다시 깨끗한 몸으로 건강한 몸으로 돌릴 수 있어요. 근데 위에 보시면 아까 이 에너지를 모두 태워내고 영양소를 배달하기 위해서는 신선한 유기농 야채 20접시를 먹어야 된다고 했어요, 제가. 근데 왜 20접시
언제까지 먹어야 할까? 거기에 대한 내용이 이제 방송에서 이게 나왔거든요. 한번 보실게요. 그렇다면 우리가 먹는 채소에는 영양분이 충분하게 들어있는 것일까? 과거 철분의 대명사로 널리 알려진 시금치. 시금치에는 미네랄의 대표적인 성분인 철분이 들어있는데 여전히 풍부한지 궁금했다. 우리는 한 마트에 진열된 전국 4지역의 시금치를 시료로 철분 함유량을 조사하기로 했다. 실험을 의뢰한 지 2주 후 지역별로 철분 함유량에 있어서 차이를 보였는데 유독 한 지역의 시금치에서 철분 함유량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이 지역 토양 속 미네랄이 풍부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토양 속 미네랄과 식물의 미네랄은 연관이 깊은데 일본에서 조사된 바는 충격적이다. 지난 50년간 시금치의 철분이 크게 감소했기 때문이다. 과거 시금치 한 단이면 충분하던 영양소를 지난 90년대인 무려 19던의 시금치를 먹어야만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시금치뿐만이 아니다. 당근은 10개, 귤은 무려 20개나 먹어야 과거와 비슷한 양의 영양소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사람의 위에는 한계가 있는데 어쩌면 우리는 필요한 영양소를 먹기 위해서 이런 밥상을 차려야 할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식물에서 영양소가 줄어든 이유는 무엇일까? 미네랄 사이클은 토양 속에 존재하는 미네랄이 식물에 흡수되고 식물을 통해서 섭취한 영양소는 사람의 생리활동에 쓰이고 나머지는 배설돼서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순환 고리를 말한다. 그런데 화학 비료의 사용으로 퇴비 사용이 줄면서 지금 퇴비가 흙으로 가는 과정이 끊어진 셈이다. 이야, 실하다. 네, 여기까지 볼게요. 그래서 신선한 유기농 야채를 20접시를 먹으면 되지만 신선한 유기농 야채를 구하기 어렵다 싶다?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구했다 하면 이렇게 우리 가족에 만약에 20접시 신선한 야채를 매일매일 먹는다 하면 아빠는 돈 벌다가 지치고 엄마는 매일매일 상차림하다가 지칠 테고 우리 아이는 그 20접시를 매일매일 먹어내다가 지치겠죠. 그래서 지금은 아까 보셨듯이 농약이라든지 화학 비료라든지 산성비라든지 이런 미세먼지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그 미네랄 사이클이 끊어진 상태라서 예전에 당근 한 개에 있던 영양소가 지금 당근 한 개를 먹는다고 해서 채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20접시 정도를 먹어줘야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먹어내면 너무 힘들겠죠.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필수 불가결하게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게 건강보조식품이에요. 근데 시중에 너무너무 많은 건강보조식품들이 있거든요. 많은 광고도 보시죠. 이렇게 보는데 이 책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여기 보시면 보약, 영양제, 성장식, 그리고 값비싼 유기농 식품에 아낌없이 돈을 쓰는 부모가 많죠. 많은데 문제는 과대 광고, 그리고 잘못된 정보, 그리고 아이에게 검증되지 않은 음식들을 너무 쉽게 제공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을 떠도는 수많은 정보, 대중매체가 제공하는 상업 광고, 소문 이런 것들로 정체불명 처방들의 폐해에서 벗어나려면 두뇌 음식이나 바른 먹을거리에 대해서 부모가 스스로 공부해야 된다. 그래서 국내 영양제는 굉장히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고 있대요. 어떤 좋아진다더라, 뭐 막 하더라 라는 통신만 믿고 굉장히 선택하는 경우가 많고 외국의 경우에는 이 비타민 미네랄이 1930년대부터 이미 연구가 되었고 그때는 우리가 어느 시대 우리나라는 일제시대죠. 그래서 외국은 이미 이런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도록 어떤 전문적인 연구가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잘 알고 선택해서 먹여야 하는데 이거는 영상이 뭐냐면 이 집밥의 힘이라고 하는 이 SBS 스페셜에서 방송되었던 분이에요. 그리고 책 전반에 보면 아이들 성적과 두뇌 영양에 대한 상관관계가 나왔던 영상인데 책 내용보다 영상으로 보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아서 제가 잠깐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잠깐 보실게요. 심리학자였던 그는 한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흥미로운 실험도 했습니다. 학교
학교 급식의 주 메뉴였던 튀김이나 감자칩, 햄버거 등을 금지하고 인스턴트 식품도 없앴답니다. 대신 현미밥과 신선한 과일, 채소 위주의 건강한 음식을 제공하고 조리사에겐 인공 조미료와 소금도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네요. 그리고 7개월 후 아이들에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답니다. Chinham Park had the 11th worst SAT scores, School Aptitude Test scores, in Britain, and it was in quite a deprived area, so there were a lot of social problems. We worked with the whole school, we changed the food, we gave the children supplements, and we got a very big increase. 건강한 자연식 위주의 식단으로 급식을 바꾼 후 아이들의 영어 성적은 15%가 향상됐고 수학 성적은 21%나 올라갔습니다. And in those days we worked out which vitamins and minerals are very important for the brain and devised an experiment giving 30 children vitamins and minerals, 30 children a dummy pill, a placebo, and 30 nothing. And to our amazement, we found that there was a 10-point increase in the IQ score of the children on the vitamins, compared to a 3-point increase on the placebo. 다양한 연구 결과 두뇌 음식으로 밝혀진 것들입니다. 채소 속의 풍부한 비타민과 미네랄은 뇌세포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한답니다. 브로콜리의 많은 엽산은 기억력을 높여주죠. 정백되지 않은 곡식과 콩, 두뇌가 움직이는데 중요한 연료가 되고요. 오메가3와 DHA는 집중력을 높인다네요. 네. 그래서 아까 성적 오른 거 보셨죠? 그래서 부모들이 어쩌면 정말 원하는 그 지능 발달, 성적 향상의 비밀이 다른 게 아니라 진짜 음식에서 찾을 수 있었다는 게 심리학자였던 그는 연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두뇌 음식이라고 하면 오케스트라 합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스트라 합주가 뭐 이렇게 바이올린이 하나 잘한다고 해서 첼로 연주자가 한 명이 뛰어난다고 해서 그 아름다운 연주가 나오는 게 아니죠. 그래서 정말 그거를 어떤 그 균형, 밸런싱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두뇌 음식도 똑같아요. 어느 한 가지만 먹는다고 해서 어느 하나만 잘한다고 해서 두뇌가 발달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두뇌에 필요한 여러 가지 영양소와 어떤 균형이 잘 이루어져야지만 되거든요. 그래서 두뇌를 생각하면 보통 우뇌와 자뇌가 있죠. 그래서 우뇌는 우리가 뭐 창조성, 예술성, 직관적인 어떤 능력들을 발달하고 이제 그걸 관장하는 게 우뇌고, 자뇌는 어떤 수리, 계산, 탐구,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부분을 이제 관장하고 있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 아이가 우뇌만 발달을 했어. 그럼 굉장히 감수성이 엄청 예민한 아이. 자뇌가 굉장히 발달을 했어. 그러면 이 아이가 굉장히 계산적이고 굉장히 논리적이고 약간 냉혈한이야. 근데 이런 거를 원하지 않죠. 우리는 자뇌와 우뇌가 골고루 발달하기를 원해요. 그러면 자뇌와 우뇌 사이에 이 뇌량이라고 하는 정보가 왔다 갔다 하는 다리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정보가 왔다 갔다 잘 하려면 비타민 C가 정말 충분히 있어야지만 이게 가능하다고 해요. 비타민 C의 역할이 굉장히 많아요. 그 역할을 다 하고 남아야지만 여기까지 가겠죠. 그리고 이제 채소와 과일에는 비타민, 아까 미네랄, 뭐 식이섬유도 풍부하게 있지만 파이토케미칼이라고 하는 식물 영양소도 여기 굉장히 풍부하게 있거든요. 이 식물 영양소가 뭐냐면 우리는 눈비가 오거나 뭐 햇빛이 이렇게 강하거나 미세먼지가 심한 날 우린 피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나무나 식물은 그 자리에서 온전히 모든 걸 다 받아내야 해요. 그러면 이 식물이 자체적으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면역 물질을 띠게 돼 있거든요. 그게 우리가 아는 많이 들어보셨던 뭐 토마토의 라이코펜, 포도의 안토시아닌, 녹차의 카테킨, 뭐 마늘 알리신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식물 영양소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두뇌 영양소의 이제 여러 가지 역할도 하기도 하지만 우리 건강상의 뭐 동맥경화증이나 심장질환, 뇌졸중 이런 것도 많이 낮추고 항암 효과도 있다라고 지금 많은 이제 전문가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는 그런 게 이제 식물 영양소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두뇌 영양소를 알려드릴 거는 제가 오메가3. 오메가3는 사교성을 좌우한대요. 우리 아이가 사교적인 아이로 자라길 다 원하잖아요. 그래서 뇌 안에 보면 뇌 신경세포 시냅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뇌 신경 전달 물질과 뇌 신경 회로망이거든요.
그래서 왔다 갔다 정보교류를 하는 부분인데 이거를 만들 때 필요한 게 오메가3예요. 그래서 임신 기간 중에 오메가3 여기에 보면 이제 이 책에 보면 그 전문가들이 연구한 이제 연구 논문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임신 기간 중에 임산부들이 오메가3를 섭취했더니 그 섭취한 군의 아이들은 언어 지능 지수가 향상했고 운동 기능도 좋고 그리고 반사회적 행동도 덜하더래요. 근데 섭취가 이제 부족한 아이들은 사회성과 관련한 문제 수치가 굉장히 많이 증가하더라 이렇게 나와 있고 만약에 ADHD 아니면 AD 이런 게 요즘 굉장히 많거든요, 솔직히 주변에. 그래서 ADHD라고 진단받은 아이들이 혈액을 검사해 봤더니 DHA 수치가 굉장히 낮게 나왔대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우리 자녀가 ADHD나 많이 좀 산만하거나 사교성이 굉장히 좀 부족한 것 같다 하면 오메가3를 챙겨 먹이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두뇌 영양 또 그 다음 영양소로 알려드릴 건 레시틴. 들어보신 분도 있을 테고 이제 생소하신 분도 있을 텐데 이거는 뇌를 춤추게 하는 영양소래요. 그래서 두뇌 신경세포, 두뇌 안에 이제 두뇌 안에는 근육이 없죠. 막 뇌를 알아서 내가 막 이렇게 펄떡펄떡 움직이고 하고 싶어 막 이런 없죠. 그러니까 뇌는 거의 신경세포로 이루어져 있어요. 거기에 거의 30%를 차지하는 게 레시틴이에요. 그래서 이게 임산부인데 양수에 이 레시틴이 부족하면 아이의 뇌가 잘 자라지 못하고 결국에 지능이 떨어지게 된대요. 그래서 임신했을 때 먹으면 너무너무 좋겠죠. 그리고 일본 그 천황 일가에서 봤더니 치매 환자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전문가들이 연구를 해봤겠죠? 그랬더니 식습관 자체에 이 레시틴 함량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치매와 관련된 영양소로 레시틴이 굉장히 또 각광받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비행청소년이란 말 요즘 쓰나요? 비행청소년들이 굉장히 레시틴이 많이 부족하더래요. 연구를 해봤더니 그랬더니 우리가 먹는 그 뭐 이제 청량음료라든지 밖에서 먹는 반조리 식품들, 인스턴트들이 그런 안에 이제 식품 첨가물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 식품 첨가물 자체가 레시틴이라든지 어떤 칼슘의 흡수를 굉장히 많이 방해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먹더라도 몸에 레시틴이 부족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 레시틴이 굉장히 중요한 영양소다 그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은 이제 제가 아연 아연이 굉장히 고급 영양소고 이게 어느 한 곳에도 안 쓰이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아연이 보면 두뇌 음식의 숟가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그 영양소로 두뇌 음식을 먹었어. 그럼 그거를 숟가락으로 떠먹여 주는 게 아연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연은 학습 미네랄이고 두뇌 미네랄이고 면역 미네랄이고 성장 미네랄이고 미각 미네랄, 후각 미네랄 그렇거든요. 그래서 잠시만요. 그래서 아연이 결핍되면 여기 학습 두뇌 면역 미네랄이잖아요. 면역 세포 수가 감소되고 감기에도 잘 걸리고 잔병 치레가 많아져요. 그리고 단백질, 콜라겐 합성이 잘 되지 않으니까 단백질, 콜라겐 단백질이 어디에 많이 있냐면 우리 성장판에 많이 있죠. 말랑말랑 우리는 이미 다 자라서 뼈가 딱딱하지만 아이들은 말랑말랑하죠. 자라야 되니까 콜라겐 단백질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잘 합성되지 않으니까 어때요? 키가 잘 크지 않고 상처도 이제 더디게 회복되는 거예요. 결국에 아토피성 피부염도 굉장히 많이 악화된대요. 아연이 부족하면. 그리고 미각 미네랄, 후각 미네랄 이 별명은 얘가 미각과 후각을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미각과 후각이 떨어지게 되면 결국에 아이가 식욕이 없어지겠죠. 그러면 편식하게 되겠죠. 그래서 부모가 아무리 내가 우리 아이의 두뇌 음식에 관심을 가지고 훌륭한 밥상을 차렸어. 근데 아이가 미각과 후각이 떨어져. 그래서 식욕이 없어요. 그러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아연은 결국에 내가 이렇게 잘 차린 두뇌 음식을 아이 입에 넣어주는 숟가락 같은 역할을 한다 해서 두뇌 음식의 숟가락이라고 불리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영양소죠. 다음은 칼슘. 칼슘의 별명이 최고의 신경정신 안정제예요. 그래서 우리 몸의 칼슘은 99%는 뼈에 있어요. 그리고 1%만
이게 피 속에 혈액 내에 존재를 하는데 얘가 어떤 우리 몸의 그 산과 알칼리의 그 균형을 유지하는 데 이제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혈액 속에 뭐 이제 칼슘이 부족하다. 그러면 어디에서 가져오겠어요? 뼈에서 가져오겠죠. 뼈에 99%가 있어야 되는데 부족해. 그럼 뼈에서 가져와. 그럼 뼈가 어떻게 되겠어요? 칼슘이 부족하니까 뼈에 구멍이 나겠죠. 결국에 그게 나중에 계속 평생이 반복이 된다. 그러면은 골다공증, 뼈에 구멍 나는 거. 결국에 칼슘이 부족하면 그렇게 되겠죠. 이 칼슘이 이제 그 보통 칼슘 하면 뼈 이렇게만 뼈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 세포와 세포 사이에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이 칼슘이 해요. 칼슘이 해요. 그래서 그 시냅스 안에 시냅스 안에는 그 마그네슘이 잠시만요. 제가 책에서 정확하게 읽어드리고 싶어가지고 칼슘은 시냅스 밖에서 안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마그네슘은 시냅스 안에서 그 밖에서 칼슘이 보내준 신호를 받아내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칼슘만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게 아니라 칼슘과 마그네슘이 굉장히 균형 있게 맞춰져야 돼요. 그래서 칼슘만 엄청 지나치게 많고 마그네슘이 부족하게 되면 엄청 긴장하게 되고 수축하고 경련, 이 눈밑 떨림, 근육 떨림 이런 거 있으면 마그네슘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불안하고 막 두근거리고 이렇게 되고 칼슘이 부족하면 그런 거죠. 이제 이게 균형이 안 맞게 되면 좋은 컴퓨터가 있어요. 근데 전기 코드를 꽂지 못하는 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애가 계속 예민하겠죠. 신호 이게 부족하니까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육식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육식 위주의 식습관. 그러니까 혈액이 계속 탁해지고 산성화가 돼요. 이러니까 칼슘, 마그네슘을 내가 먹는다고 해도 이미 몸이 많이 산성화가 되어 있고 이제 산성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칼슘이 어때요? 산염계 균형을 맞추는 데 많이 쓰여버리기 때문에 칼슘, 마그네슘의 결핍을 계속 부추기는 식습관을 많이 가지고 있죠. 육류주의 식습관은. 그리고 이제 이 영상은 이제 두뇌 음식 이게 SBS에도 방송이 되었지만 MBC에도 또 방송이 되었고 이게 이제 길게 다큐로 이제 방송이 되었던 내용이고 이 책에 보면 리라는 아이가 이제 두뇌 음식을 참게 먹으면서 굉장히 많이 호전되었던 어떤 내용들이 있는데 여기 방송에서는 또 리 말고 또 다른 케이스 앨리스라는 아이의 케이스도 또 방송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전문가 의견도 있고 하니까 잠깐 이제 짧게 볼게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가족들은 앨리스가 집안의 자랑이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큰아들 앨리스는 늘 사고뭉치였거든요. 형은 방해꾼이었어요. 숙제를 할 때마다 소리를 질러서 집중을 못하게 하고 연필을 잡아서 글씨도 못 쓰게 했어요. 정말 나쁜 형이었어요. 그때는 정말 자주 화가 났어요. 잔소리를 들을 때마다 화가 솟구쳤고요. 그래서 한 번은 스케이트보드를 때렸는데 머리 말고요. 그냥 다리를 좀... 엄마요. 앨리스가 난폭한 성질을 보이기 시작한 것은 2살 무렵. 6살에는 화를 못 이겨 도로에 뛰어든 적도 있었습니다. 앨리스가 뭔가 먹을 때마다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음식의 성분을 확인해 봤더니 대부분 인공 향료와 첨가물을 넣은 스낵이나 과자를 먹었더라고요. 말썽꾸러기 앨리스와 난폭한 리는 이런 탄산음료를 즐겨 먹었답니다. 피자와 햄버거, 사탕과 초콜릿도 자주 먹었습니다. 이런 정크푸드를 먹을 때마다 앨리스와 리는 점점 더 난폭하게 변해갔습니다. 도대체 왜 아이들은 달라진 걸까요? 우리는 그 해답을 찾기 위해 정크푸드가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연구해온 서리대학의 닐워드 교수를 찾았습니다. 1980년대부터 연구를 시작한 닐워드 교수는 특정한 인공 착색료가 아이들을 난폭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So we started off with looking at tartrazine E102, a well-known food colorant. It's an azo dye, which was added to a large number of foodstuffs particularly fancied by children. 노란 빛깔을 내는 타트라진은 많은 탄산음료의 제조 과정에서 흔히 사용하는 인공 색소입니다. Within 30 minutes of being given this drink, these children become exceedingly aggressive, over-violent. Some of them actually started developing eczema. 얌전했던 리가 갑자기 난폭해진 것도 바로 이런 정크푸드 때문은 아니었을까요? 정크푸드에 들어있는 많은 양의 인공 감미료와 인공 착색류는 우리 아이들의 몸속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걸까요? The amazing feature was that those who were already very depleted in zinc and these other essential trace elements rapidly started urinating it from their body. 타트라진과 결합한 아연은 30분 만에 과잉 행동군 아이들의 오줌을 통해 몸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정크푸드를 많이 먹는 과잉 행동군 아이들의 혈중 아연의 양이 일반 아동에 비해 떨어지는 것은 바로 그 때문입니다. The way it does this is that chemically it literally binds them up so they are not able to participate in the biochemical reactions that the human brain needs. 네, 여기까지 볼게요. 그래서 아까 보셨죠? 아연이 굉장히 중요한 영양소잖아요. 도내 음식의 숟가락. 그런데 아까 상표는 다 떼지만 어떤 음료인지 다 아시죠? 다 평소에 드셨던 그 노란색, 뭐 그 초록색 병, 검정색 음료, 뭐 이렇게 탄산음료 많이 먹잖아요. 근데 아이들도 많이 먹더라고, 제가 보니까 탄산음료를. 근데 그 음료 속에 들어있는 어떤 성분들이 먹었을 때, 섭취했을 때 30분 만에 어때요? 과잉 행동군 아이들을 봤더니 완전 아연이 소변으로 많이 배출되더라. 그러니까 결국에 그런 거를 자주 먹는 아이들은 몸속에 아연이 없겠죠. 그래서 뭐 칼슘, 마그네슘, 뭐 아연, 여러 가지 어떤 영양소가 이런 첨가물이 들어갔을 때 그 첨가물이 소변 밖으로 배출이 될 때 혼자 나오지 않아요. 내 몸속에 있는 미네랄과 결합을 해서 밖으로 배출이 되기 때문에 몸속의 미네랄이 내가 정말 신경을 써서 먹였지만 이런 안 좋은 걸 먹게 되면 결국에 그 좋은 것들도 다 끌고 밖으로 나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걸 먹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안 좋은 거를 먼저 끊는 것부터 해야 한다. 그래서 아까 보시면 아이가 굉장히 난폭했는데 엄마가 어떻게 했냐면 음식 일기를 썼죠. 우리 아이가 뭘 먹고 있는지. 만약에 우리 가족의 어떤 건강이 좋지 않다. 우리 아이가 어떤 좀 이렇게 산만하거나 좀 이해되지 않는 어떤 부분이 있다. 건강적으로 문제가 있다 하면 음식 일기를 한번 써보세요. 과연 우리가 내 식단에 우리 가족이 뭘 먹고 있고 그게 써보지 않고 그냥 뭐 한두 개쯤은 괜찮겠지? 이렇게 넘기는 것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패스트푸드의 다른 이름은 패스트데스예요. 의사들이 그렇게 부르거든요. 그래서 마약보다 더 심각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패스트푸드들은 위에 사진 보이시죠? 너무 맛있겠죠, 근데. 근데 이런 것들이 칼로리 중독을 일으키고 식품 첨가물 투성인 이제 음식이죠. 그래서 MSG는 다른 이름은 흥분 독소예요. MSG가. 그래서 그 트랜스 지방 그 어디에 많이 들었어요? 우리 가면 감자튀김 많이 드시죠? 빠지지 않고 이제 먹게 되는 감자튀김 그 안에 이제 트랜스 지방, 침묵의 살인자예요. 그리고 인산염은 뭐냐면 보면 그 이제 식품 이렇게 뒤에 보면 뭐 인산칼슘, 뭐 인산마그네슘, 뭐 제2 인산 뭐 이런 식으로 막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표기를 해도 되지만 산도 조절제라고만 표기를 해도 인산염이 어떤 것이든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어요. 법규상. 그래서 우리가 먹는 이제 만들어진 어쨌든 이렇게 마트에서 사는 것들은 거의 대부분 이런 산도 조절제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이게 다 인산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인산이 칼슘하고 굉장히 결합을 잘해요. 그래서 인산칼슘이 되거든요. 만나게 되면. 그러면 이 인산칼슘은 체내에서 전혀 흡수가 되지 않고 바로 배설이 돼버려요. 그러면 이 인을 과잉 섭취를 하게 되면 내 몸속에 있는 칼슘을 전부 결합해서 다 밖으로 끌고 나와 버리겠죠.
그렇게 되고, 얼마 전에 제가 이제 그 방송에 보니까 이 MSG에 대해서 어쨌든 이제 화학적이나 어떤 원소적으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이 MSG도 이제 세상을 이루고 있는 어떤 원소다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이게 해롭지 않다라고 하는 일부 학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책에도 보면 일부 학자들은 MSG는 버섯, 다시마, 뭐 멸치 등 자연식품에도 들어있기 때문에 안전한 물질이라고 일부 학자들이 말을 한대요. 그런데 뭐라고 나와 있냐면 자연식품에 들어있는 MSG 성분과 인공 조미료에 들어있는 MSG는 천지 차이입니다. 자연식품에서는 MSG 성분이 완전 유리된 형태로 존재할 일은 없대요. 항상 다른 아미노산이나 당류나 이런가 결합된 상태로 복합적인 형태로 존재하는데 어때요? 이렇게 만들어낸 MSG는 그 형태로만 이렇게 딱 추출해서 원소 기호만 이렇게 딱 맞춰놓은 거겠죠. 그래서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되고 이거는 이제 각자 판단대로 이제 하시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내가 잘 알지 못하고 걸러지지 못하고 그냥 먹게 된다면 내 아이가 1년 동안 먹는 식품 첨가물이 4kg 정도가 돼요. 그럼 평생 먹는 거는 내 몸무게보다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렇고 청량음료, 아이들 음료 이런 것도 많이 먹이시더라고요. 보면 이 청량음료가 내 아이의 두개골까지 얇게 만든대요. 그래서 일본에서 실험을 한 내용이 이 책에 실려 있는데 한 군의 쥐를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한쪽에는 물을 먹이고 한쪽에는 물 대신 청량음료를 먹였어요. 근데 청량음료를 먹인 쥐 그룹에서 이빨이 다 녹아내리고 나중에 뼈가 푸석푸석해지고 나중에는 두 개의 골이 얇아졌대요. 이거 진짜 소름 끼치더라고 저는. 그래서 청량음료 한 캔에 설탕이 9스푼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라면, 한국인들이 거의 주식이지 않나요? 라면이 주식으로 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요즘. 근데 이 라면이 두뇌 파괴도 1위 식품이에요. 그래서 라면 생각해 보시면 트랜스 지방 들어있죠? 인산염 들어있죠? 각종 첨가물 들어있죠? 안 들어있는 거 없거든요. MSG 들어있죠? 아까 얘기했던 거 다 들어있어요. 그 첨가물의 복합체라고 보시면 돼요, 라면. 그래서 뭐 안 먹을 순 없지만 어쨌든 라면에 대해서 알고 이런 식품에 대해서 안다면 덜 먹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먹거리 교육은 엄마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엄마가 아이한테 정말 잘 교육시켜 놓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두뇌 영양소에 공부했는데 그래서 이제 챙겨 먹으려면 이제 보조식품을 진짜 필수 불가결해요. 근데 저는 먹으려면 정말 뉴트라이트를 꼭 먹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제대로 공부하시고 그래서 칼슘은 뉴트라이트군에 칼맥D라고 하는 왼쪽에 보시면 알약 형태로 된 타블렛으로 된 그냥 삼켜서 먹을 수 있는 칼맥D가 뭐냐면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 그래서 이게 완전 아까 보셨죠? 칼슘과 마그네슘은 균형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다 이제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뉴트리키즈 추어블 칼슘은 이제 이거를 삼켜내지 못하는 아이들. 그래서 카라멜처럼 추어블 타입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칼슘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호대로 드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두뇌 영양소 아까 오메가3 사교성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오메가3도 보면 이제 알약 형태는 3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왼쪽에 보이시는 세몬 오메가3는 이제 연어가 주 원료가 되고 얘는 알약의 크기가 굉장히 좀 커요. 그리고 이제 성인 남성들한테 많이 추천을 하고 얘는 혈관 건강을 초점으로 맞춘 거라서 EPA와 DH 함량이 크기 때문에 알약이 큰 거예요. 그래서 혈관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이거를 드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내가 알약이 너무 커서 못 삼킨다. 근데 이제 EPA와 DHA 함량이 조금 낮지만 1대1로 밸런스라고 해서 균형 있게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게 오메가3 밸런스예요. 그래서 어떤 혈관 건강을 생각한다면 세몬 오메가3 내가 건강 관리 어떤 균형을 맞추겠다 생각하면 밸런스를 드시면 되거든요. 알약 크기도 작고 온 가족이 먹을 수 있는 그렇게 이제 각자 기호대로 드시면 될 것 같고 BDHA 블렌드 있어요. 어렵죠? 근데 이게 원료명이에요. 그냥 비타민 B 그리고 DHA
DHA가 두뇌 망막의 구성 성분이에요. 그래서 오메가3의 일종 부분이고, 여기 BDHA는 DHA도 들어있지만 베타카로틴이라고 하는 비타민 A의 전구체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눈이 필요한 직장인들, 요즘 굉장히 눈 필요하신 분들 많죠. 스마트폰 많이 보고 하니까. 그리고 눈을 많이 쓰는 학생들, 이런 분들이 좀 많이 드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이제 베타카로틴, 아니, DHA는 인체 내에서 이제 생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무조건 외부로부터 섭취를 해야 되는 영양소거든요. 그래서 본인한테 맞게끔 선택해서 드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삼키지 못하는 아이들은 어떻게? 이렇게 젤리 형태로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상큼하고 맛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은 또 젤리로 드셔도 될 것 같고, 또 두뇌 영양소 중에 한 가지는 레시틴이에요. 아까 보셨죠? 뇌를 춤추게 하는 영양소. 근데 지금 이게 아직 출시되진 않았어요. 다음 달에 나온다고 해서 저 굉장히 기대하고 있는 제품이거든요. 이게 레시틴이 나와서, 그래서 씹어 먹을 수 있는 추어블 레시틴이 나오는데, 제가 이제 전문가 칼럼을 봤더니 잡지에서 이렇게 알면 알수록 놀라운 영양소가 레시틴이다라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제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시죠? 레시틴은 두 가지 효과를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아이 두뇌 영양소로 생각을 하지만 이 레시틴을 먹었을 때 콜레스테롤도 개선이 돼요. 콜레스테롤이 개선이 된다는 거는 결국에 내 혈액 속에 그러니까 안 좋은 이게 찌꺼기들을 배출시킬 수 있는 게 레시틴의 역할이에요. 그게 첫 번째 역할이고, 두 번째는 두뇌 건강.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간호사였기 때문에 정신과 파트에도 있어봤고 치매병동에도 있어봤어요. 근데 정신분열증을 가진 정신과 환자들과 치매 환자들의 겉보기 증상이 다르지 않아요. 정말. 그런데 저희가 얘기했을 때, 저희가 근무를 할 때 진짜 치매는 걸리지 말아야 하는 질병이다 이 얘기를 했던 거는, 정신질환을 가지신 분들은 솔직히 약으로 어느 정도 컨트롤이 돼요. 근데 치매는 컨트롤이 안 돼요. 무슨 약을 먹든 어떻게 하든 묶어놓는 것밖에 답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 자기 의지대로 이제 되는 게 아니라서 안타깝긴 한데, 지금 치매 환자가 너무너무 많이 늘고 있어요. 지금 현대인들. 왜냐하면 이제 100세 시대다 보니까 너무 오래 살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레시틴이라는 영양소로 어쨌든 이 레시틴 영양소의 세포막의 회복에 관여해서 알츠하이머성 치매 예방에 도움을 주는 영양소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 집밥의 힘이라는 책에도 아까 보면 그 천황 일가의 치매 환자가 없다라고 했잖아요. 거기에도 이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우리 자식한테 폐를 끼치지 않게 내 노후에 내 뇌를 생각한다면 또 레시틴을 챙겨 드시면 좋을 것 같고, 레시틴 보면 보세요.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지방간, 간질환, 그리고 항산화 효과 때문에 세포가 노화되는 것도 방지해주고, 지질대사 이상으로 여드름이 생기는 거 막아주고, 당뇨 예방, 그리고 발육과 신체 능력 향상, 정력 보완, 근육통 완화, 우울증 개선. 이제 안 먹으면 안 되겠죠. 다 먹어야 될 것 같고, 여기 보면 레시틴은 비타민 E하고 함께 섭취했을 때 엄청 도움이 되는 찰떡궁합이래요. 그러니까 이 레시틴을 먹을 때는 비타민 E와 함께 섭취하면 좋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 비타민 E는 비타민 중에 가장 고가의 원료예요. 그래서 이제 6월 3일 날 이 프로모션이 있더라고요. 이게 출시되면서 보니까 여기 추어블 레시틴은 고함량 비타민 E까지 여기 안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그냥 출출하고 당컷이 땡길 때 그냥 먹을 수 있는, 이게 맛이 굉장히 맛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기대하고 있는 제품이고, 아이 두뇌 영양소도 있지만 나의 치매를 생각한다면 챙겨 드시면 좋겠고, 이게 계산을 해보니까 하루에 1,500원 정도 되더라고요. 하루를 다 먹었을 때. 요즘 뭐 치매보험 이런 거 막 드시고 하시던데, 저는 그거보다 하루에 1,500원으로 치매 안 걸리면 더 좋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관리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또 아이들이 학령기이고 이렇다 보니까 두뇌 영양을 생각해서 아까 BDHA가 들어있는 이 틴즈팩을 먹여요. 그래서 이름이 틴즈 퍼펙트 팩이에요. 그래서 어때요? 티네이저들한테 퍼펙트 하겠죠? 그래서 맨 처음에 얘기했던 파이토케미칼이 풍부한 저희 더블엑스라는 종합 비타민 제품군도 들어있고, 비타민 C,
도 들어있고 그리고 BDHA 두뇌 영양소, 망막 영양소도 여기 안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챙겨 먹으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더 많은 뉴트라이트의 또 좋은 제품들이 있기 때문에 또 안내해 주신 분한테 여러 가지로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조금 빠르게 좀 달려오긴 했는데 더 많이 알려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또 한정적이다 보니까 좀 아쉬움도 있고 오늘 내용이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다들 오늘 배우신 걸로 정말 집밥으로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런 분들이 다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